마음을 다스리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권합니다. 1914년 마음을 출판하면서 나츠메 소세키가 한 말입니다. 왜 나츠메 소세키는 마음을 읽을 독자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제가 읽은 푸른 책들 출판사에서 나온 마음이라는 책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충격적인 경험일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말, 교훈을 이야기해도 충격적인 경험만큼 변화를 불러오는 것은 드뭅니다. 마음은 그런 충격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묘사된 주인공의 감정 변화를 따라가다 보면 같이 흔들리게 됩니다. 감정이입이 되어 주인공의 행동을 판단하고 자신의 해법도 떠올립니다. 때론 어떠한 답을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책을 다 읽고 난 독자에게는 책의 스토리가 경험처럼 남습니다. 스토리의 힘이라고 해야 할까요? 비슷한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이 경험 때문에 조금은 차분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이겠지요. 나츠메 소세키는 바로 이런 이유로 이 소설을 마음을 다스리는 책이라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음은 선생님과 나, 부모님과 나, 선생님과 유서의 세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변에서 우연하게 선생님을 만난 나는 세상을 등지며 살아가는 선생님의 모습에서 대단한 무엇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존경받는 것도 거부합니다. 자신마저도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책은 그런 선생님의 사연을 추적해 갑니다. 중학생 때 부모님 모두를 잃은 선생님은 작은아버지에게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작은아버지는 선생님의 재산을 가로채고 있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배신의 충격은 선생님의 사고에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남들이 이기심으로 뭉친 사람들을 보입니다. 나의 돈을 노리는 사람들을 보입니다. 경계합니다. 하숙집 아주머니와 딸도 마찬가지로 대합니다. 딸은 미래의 부인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선생님의 심리는 어땠을까요? 불신과 불안의 나날이었습니다. 모두 남들에게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을 것은 오직 자신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선생님의 친구인 K군이 등장합니다. 하숙집 딸을 사랑하는 연적으로요. 그녀를 뺏길까봐 두려운 선생님은 급기야 K군이 방심한 틈을 타 하숙집 아주머니에게 딸을 달라고 부탁하며 딸과의 결혼 약속을 잡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K군은 얼마 후 자살을 합니다. 이 사건 이후 선생님은 더 큰 충격에 빠집니다. 이기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을 경계하며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건 오직 자신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기심이 자신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기심이 죽음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자신도 작은아버지와 다를 바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선생님은 이젠 자신마저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 후 고통의 나날을 보낸 끝에 친구에 대한 속죄로 자살을 선택합니다. 나츠메 소세키의 마음에서 선생님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것이 과연 최선의 선택이었을까요? 과도한 처벌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런데 만일 이 소설의 결말이 죽음이 아닌 새로운 각오로 삶을 살아가는 선생님으로 되었다면 어떠했을까요? 해피엔딩이지만 저는 인간의 이기심이 얼마나 조심해서 다뤄야 할 본성인지에 대한 경각심이 누그러지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면죄부처럼 받아들이게 되어 과거의 잘못에 대한 죄책감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그럼 미래에 벌어질 수 있는 잘못을 막을 힘이 그만큼 약화될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러나 토지의 작가 박경리 선생님은 다른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근대 일본 문인들의 자살이나 그들이 작품 속에서 일어나는 죽음이 일본의 초국가적 이데올리그의 영향이란 해석입니다. 선생님이 글을 모아 만든 일본 상고에서 밝힌 이 주장에서 선생님의 깊고 예리한 통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이 책을 읽으면 여러 가지 생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더 중요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악과 악인에 대해 고정관념이 있지 않으십니까? 마음을 읽으면서 악과 악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어떤 피해를 불러오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기주의에 대한 대처와 이타주의만 해서 피해를 보는 것 같은 자신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까도 생각하게 됩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성공한다, 성격 좋은 사람이 피해만 본다는 말이 진리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 의식하지 않고 살고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관계가 생각보다 큰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무임승차자를 처단하고 싶어합니다. 관계를 무너뜨리는 위험을 제거하는 쪽으로 갑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이용하기 위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드나요? 행동으로 옮기는 것과는 별개로 인간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이러한 마음들이 관계를 움직이게 됩니다. 이에 대한 햇볕과 근거에 대한 생각은 애덤 그란트가 쓴 Give and Take에서 말하는 이기적인 이타주의자, 또 마이클 셔머의 도덕의 궤적 중 11장 도덕적 정의, 응보와 회복, 이 부분이 참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